초등학생 여자아이에게 무려 3년 동안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하면서 몹쓸 행동을 해온 한 계모의 이야기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40대 중국인 여성 A씨, 지난 2010년 피해 어린이의 아버지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부터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초등학생 의붓딸에 대한 무차별적인 가혹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학대는 의붓딸이 9살이던 2011년부터 무려 3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얼마나 끔찍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발표 연습을 하는 의붓딸에게 시끄럽다면서요. 빨래 집게로 입술을 찝고 아예 청테이프로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물고문도 있었습니다. 의붓딸이 머리채를 잡고 욕조 물속에 넣고 빼기를 반복한 이후에 알몸으로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래놓고는 엄마는 나를 매우 사랑한다라는 각서까지 쓰게 했는데요. 심지어 의붓딸에게 성인 잡지를 강제로 보게 한 다음에 성행위를 설명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하고요. 자살하라며 의붓딸을 안아서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네, 중국인 계모의 범행, 남편이 이 여성과 이혼 소송을 하던 중에 딸이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의붓딸 상습 학대 혐의로 중국인 계모는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류지연 앵커가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게 사실 믿기지 못할 정도의 이거는 팀장님, 이거 네.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사이코패스라기보다는 이 45세 된 중국 동포입니다. 예. 중국 동포인데 지방에서 일어난 그 사안인데 3년 동안 말도 못하는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그런 형태인데 결국은 아버지하고 그 새로운 부인과 이제 이혼한 상태에서 딸이 아버지에게 털어놓으면서 이게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전남 여수 경찰서에서 이게 또 어떻게 된 게 경찰에서 또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3년 동안에 이런 가학행위 아주 가혹한 엽기적인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검찰이 굉장히 사안이 중하다 해서 구속 기소를 했는데 결국 징역 1년밖에 처해지지 않았다. 1심 선고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인터넷하고 네티즌들 또 시민들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가벼운 형량이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여 변호사님 지금 징역 1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뭐 재판부도 나름대로 근거가 있기 때문에 1년을 내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사건인데 아동복지법 위반이죠. 아, 이런 거 이게 학대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까? 예, 아동복지법으로 근데 처벌했습니다. 학대의 어떤 내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니 뭐 조문이 성행위를 뭐 저거라고 성인 잡지 보게 하고 신체적으로 학대 행위를 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했을 때라고만 되어 있지. 예. 그 내용에 뭐 어떻게 한다. 정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사가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5년을 할 수 있는 거고 정도가 약하면 1월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 징역이라는 건 1월부터 그 예. 뭐 30년 사이니까. 그 판사가 아마 기록을 보는데 이런 가정 내 사건에 관해서 저는 이런 걸 보는 게 아직 한국의 법조계에서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는 가정 내 문제로 그냥 치부하려는 경향이 아직 강하다. 우리가 심지어 그 길에서 어떤 남성이 여성을 막 구타하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말려들 때 내 마누라 내가 패는데 무슨 소용이 상관이야 이러면 좀 가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판사들도 그런 시각이 아직은 조금 잔존하고 있다. 가정 내 문제로 본다. 여기에서 형이 그렇게 그냥 그 보통 모르는 사람 간의 무슨 폭행이나 가혹행위보다는 좀 낮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물고문하고 뭐 자살하라 그러고 이게 아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실제로 여 변호사님 보실 때에도 조금 좀 이거는 중한 범죄의 아동복지법 예. 위반이라고 말씀. 조금 중한 상태라고 보시기는 하는 모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는 거의 아까 엽기적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거의 엽기적이고 이거는 그 가해자의 상태를 볼 게 아니고 이 피해자가 어떤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아마 평생을 어떤 이런 트라우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정도의 가혹행위였기 때문에 형을 정할 때 가해자의 어떤 그 범죄 행위의 그 크기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입는 피해, 그러니까 살인죄라는 게 폭행죄보다 훨씬 형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때문에 이거는 1년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제 생각에 3년 정도가 적정한 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좀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정말로 이 범죄 사실을 보면은 공분이 일어나는 게 이 9세 된 아이를 11세 때까지 3년간 중에 아이를 욕조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오른손으로 그 범죄 기재사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른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물속에 물고문 하는데 집었다 넣었다 뺐다 일에 한 번 할 때 15회씩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발가벗긴 상태에서 집 밖으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 9세 10세 된 아이를 마치 밑으로 던져버릴 것 같은 행태로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사랑한다는 각서를 쓰게 하거든요. 이걸 또 거절한다고 해서 또 엄청난 또 전신 그 폭행을 하는 이런 형태의 이걸 알려지면서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게 바로 이 대목이었습니다. 과연 9세, 10세 된 아이, 여자아이를 자기가 낳은 친딸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 형태의 가학행위나 가혹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징역 1년형에 처해지는 것밖에 안 되는지. 저는 이런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예. 친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글쎄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요,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버지는 하루 뭐 한 거예요? 이틀, 하루 예. 이틀, 그 다음 우발적으로 한두 번. 예. 이러면 아버지가 모를 수도 있고 예. 좋은데 3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면요. 딸이 물론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이야기 못 할 수도 있죠. 낮에는 아버지 직장 가면은. 그렇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딸과의 어떤 대화가 없고 예. 그 다음 그 전체가 낳은 딸이라서 증오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어머니와 그 딸 사이 관계. 우리가 사실 이런 사실이 별로 흔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그 울산의 계모 사건이라든가 이 계모와 이 그 저기 전체의 예. 자식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이런 예, 안 좋은 예. 일이 있습니까? 그걸 알면서 아버지가 전혀 딸하고 대화도 한 번 안 했다는 거. 예. 이건 진짜 아버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조서를 보신 것 같은데요. 네.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옵니까? 아버지는 그 아침에 출근을 하게 되면 저녁에 돌아오고 그 다음에 계모가 딸 입단속을 굉장히 시킨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아니, 각서를 적으라는 거는 아버지가 뭔가 이상할 때 보여주려고 적으라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나중에 아니에요? 처벌을. 아버지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거 아니에요?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돌아오면 평소답지 않게 침울해 있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를 물어봐도 아이가 한 번도 얘기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이제 그 수사보고서도 나오는데 바로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물어보면 엄마 눈치를 보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돼서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트라우마, 위축이 된 그런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이는 그러면 이거 치료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치료해줘요? 아예, 그걸 몰랐던 아예 아버지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국가가 어떻게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국가가 방법은 이걸 없나요? 치료해 줄 의무는 없긴 없습니다.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답답하네. 손해배상 책임이야. 이 계모한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한테 일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뭐 결국은 가족들이 치료해 줘야죠. 예. 근데 이게 아까 1년 우리가 5년 이하 이거 했는데 너무 그게 송방만이 처벌이다. 일각에서는 그게 송방만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이렇게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사실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이거 좀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엄벌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형이 높고 작고에 따라서 이게 범인이 범행을 하고 안 하고는 아닙니다. 그 살인죄에 사형이 있다고 해서 살인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회 감시망이 얼마나 촘촘하냐, 그리고 가족 간의 어떤 소통이 잘 되느냐, 이런 문제지. 형으로 이걸 다스린다는 거는요. 그는 이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미 피해를 입은 아동을 갖다가 어떤 구제책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학교 가면 선생님, 그 다음 여기 9살이니까 충분히 선생님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아버지가 좀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걸로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가 그렇게 학대당하는데 선생님한테 얘기하기 힘들죠. 솔직한 얘기로. 그 아이들이 이제 수사 경험책상 보면요. 왜 진술을 하길 꺼려 하냐면 이것도 지금 아버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가정이 뭐 깨진다라거나 엄마랑 아빠가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지게 되면 모든 게 또 내 책임이다라는 그런 심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알죠. 어리지만 그런 것 때문에 어른 학대나 가학행위를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검찰이 항소했습니까? 항소했습니다. 했죠. 네. 그러면 2심에서는 형량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충분히죠. 그 울산 계모 학대 사건도 예. 1심에서 형이 훨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